자, 대성중 생물의 구성 1단원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생물의 구성에는 이제 조금 외울 것들이 있어. 자, 첫 번째 세포. 세포.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우리도 사람도 포함해서 그지? 자,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자, 몸을 만들고 또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고 그지? 자, 세포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야.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자, 우리 아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인데, 자, 아메바나 집신벌레, 대장균 등 아주 옛날에 고대부터 있어 왔던 생물들을 이제 이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해. 다세포 생물은 이제 단세포 생물이 아닌 것들이지, 그지? 파래나 뭐 느타리 버섯, 고양이, 백합,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다세포 생물이야.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생명 활동은 세포에서 시작된다. 세포의 생명 활동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의 생명 활동은 생물의 생명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 자, 이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들어가 보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가 좀 있어.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좀 가보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라색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핵. 보통은 이제 이 핵은 하나의 세포에 하나씩 들어있어. 하나씩. 이렇게 지금 하나가 들어있지. 지금 세포 하나씩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씩 들어가 있고, 얘가 보통 이제 염색액에 의해서 이제 염색이 되거든.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뭐 메틸렌 블루 같은 용액에는 이제 푸른색으로 바뀐다라거나 염색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아세트산 카민 같은 경우는 이제 붉게 이제 염색이 된다라거나 어쨌건 이제 염색을 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은 이제 핵이라고 얘기를 해. 둥근 모양이고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다. 자, 이 유전 물질은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DNA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자, 우리가 키가 크고 뭐 입술이 두툼하고 뭐 피부색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이제 유전 물질이 바로 이 핵에 있다는 거지.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세포질을 한번 보자. 자, 세포질은 뭐냐면 계란이라고 생각을 하면 흰자를 얘기해. 흰자. 우리가 이제 삶지 않은 계란을 생각을 하면 이제 껍데기 채로 이렇게 막 흔들어 보지. 그러면 안에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흰색 흰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 깨보아도 이제 그렇고 그지. 그 부분이 바로 세포질이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유체질, 액체 같은 끈적끈적한 그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핵하고 세포막 사이를 채우는 부분이야. 이 세포막은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아주 얇은 봉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막이거든, 막. 그래서 아주 얇은 막. 계란을 삶으면 그 밖에 있는 아주 딱딱한 껍질 말고 안에 보면 아주 얇은 껍질이 있지. 그게 바로 세포막인데, 그 세포막 안을 세우는 흰자, 꿀렁꿀렁하는 그 흰자를 바로 세포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 세포에 관여되던 어떤 작은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세포막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란 바깥을 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 안에 아주 얇은 막, 그게 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그게 바로 세포막이야.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한다. 자, 이게 중요해.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거 세포막이야. 세포막이. 어떤 것은 투과하고 어떤 것은 투과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이제 우리 세포에 보내고 또 노폐물을 밖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지, 세포막이. 그리고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여기 세포막이고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있지, 그지? 여기 제법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장난감으로 치면 건전지야, 건전지. 자, ATP라는 형태로 이제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 1970년도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를 이제 찾아냈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해내는지에 대해서는 안 배웠거든. 근데 너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생성을 한대.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에서 있는 영양분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여기 세포질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로 이제 흡수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을 하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세포벽이라고 있어. 자, 세포벽은 아주 단단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나물이라고 생각해. 자, 나물 중에 있지. 고사리, 미나리 이런 나무를 한번 생각해봐. 겉을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지. 그 섬유질이라고 하는 질겅질겅하는 아주 딱딱한 부분이 있어, 그지?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엄마들이 삶고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시면 이제 또 부드러워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연계에서 바로 이제 채취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단 말이지, 그지? 동물과는 다르지. 자, 우리 피부 한번 만져보면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그지? 세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표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식물은 밖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야. 세포벽. 세포막 위에 세포벽이 있는 거지. 식물 세포의 세포막 바깥을 한 번 더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딱딱한 벽을 바로 세포벽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얘가 하는 활동은 뭐냐면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이제 바뀌지 않지. 씹어버리면 이제 완전 모양이 바뀌는데, 얘가 이제 액체나 기체처럼 이제 바뀌는 애는 아니거든, 세포벽이.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파 이런 거 보면 딱 싸놓은 거 뭐 열무 아니면 뭐 부추 이런 거 보면 싸놓은 모양 그대로 있잖아, 그 하나하나가. 그지? 자,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역시 식물에만 있는 거야. 엽록체. 초록색 알갱이 모양인데, 여기 보면 엽록체 자 보이죠 지금? 여기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생성한다. 자, 이게 바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 그지? 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안으로 이제 그 영양분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 얘들은 세포 안에 햇빛만 있으면 해와 이제 산소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양분을 만들 수 있지. 자, 이 엽록체가 왜 엽록체냐면 빛을 흡수하는 색소가 바로 초록색 색소인데, 그 엽록소라는 게 있어서 엽록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이제 식물 이제 산에 가면 초록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그 식물 세포는 이거 엽록체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엽록체가 있으면 사람은 이제 초록색이겠지, 그제? 우리 그렇진 않잖아, 그죠? 자, 공통점과 차이점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자, 세포 소기관은, 자, 세포기관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세포 구성 요소를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질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란, 흰자, 그 익히지 않은 계란 흰자 안에 이제 이런 내용물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세포의 종류에 따른 세포의 특징을 한번 볼게. 세포의 종류는 다양하고, 세포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것까지도 있어요. 큰 것도 있어. 단세포 생물, 아메바 이런 거 보이거든. 집신벌레, 대장균은 안 보이지만. 자, 아메바는 우리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저기 이제 화석이 되어 있는 저기 고래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아메바, 아주 옛날에 고래박물관에 이제 아메바 같은 그 화석이 나와 있어. 그러면 제법 크거든. 한 10cm. 하나의 생물 하나에도 몸의 부위에 따라 세포의 종류가 다양하다. 자, 우리의 손끝, 우리의 눈 이런 거에 따라서 세포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야. 하나의 세포만 나오는 건 아닌 거지.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모양과 크기, 기능이 다양하다. 생물은 특징에 따른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 종류가 신경세포, 상피세포, 적혈구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알아야 돼. 자, 신경세포를 한번 볼게. 그리고 상피세포가 있고 이제 여기 적혈구라는 게 있어. 이것들은 사람한테 있는 것들이거든. 자, 신경세포 한번 볼게. 자,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양으로 이게 바로 신경세포야. 몸 곳곳에 퍼진 신경을 이루는 세포이고, 여러 방향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곳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신경세포. 자, 나중에 배우지만 얘 이름이 이제 뉴런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돼. 사방으로 뻗은 모양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넓게 펴진 모양, 이제 아주 얇은 마치
버섯처럼 생긴 거 있지, 그지? 요게 바로 상피세포라고 해. 자, 요거는 이제 볼 일이 없는, 얘들은 이제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애들이거든. 몸 표면이나 몸속 기관의 안쪽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이다. 표면을 덮어 보호하는 기능이야. 자, 우리가 손끝이나, 손끝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지, 때 같은 걸 밀면, 각질이 벗겨져 나가면 나오는 세포가 바로 이 상피세포야. 여기 각질 같은 거. 그래서 각질이나 그 뭐고 이제 피부 표면이나 이런 것들, 이제 털, 머리카락 이런 데 있는 게 이제 상피세포지. 여기에 이제 유전 정보가 있고 거기에 이제 DNA 뭐 검사를 해서 이제 신원을 파악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상피세포야. 자,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의 이제 적혈구가 있기도 해. 자, 혈액을 이루며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바로 적혈구지. 얘가 세포거든, 세포. 혈관을 따라 몸속으로 이동하여 몸속으로, 온몸으로, 자,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오목하게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 산소를 착 넣어가지고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혈액의 적혈구다, 그지? 자, 이것도 세포야. 적혈구 자체가 세포야. 자, 그리고 뇌신경세포. 자, 이거는 사람의 뇌인데 여기에 이제 뇌에서 무엇을 보았다. 자, 보았으니 피하자라는 이제 자극과 반응이 이제 이렇게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것도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야. 자, 우리가 봤을 때 피부는 안쪽으로 바깥으로 봤을 때는 막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뭐 발꿈치라거나 이런 것들만 피부라고 생각하는데, 안쪽에 장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배설기관 쪽으로 나와 있는 그 상피세포도 있어. 그것 중에 하나가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우리 대장 위에 바로 있는 게 작은 창자인데, 소화기관을 거치고 이제 오물물 씹어가지고 위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창자가 이제 작은 창자의 순대. 자, 여기에 그 안에 있는 자 세포를 보면 이렇게 지금 봐봐, 모양이 좀 다르지, 그지? 적혈구도 이렇게 생겼고 뇌신경세포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세포의 모양과 크기와 기능이 다양하다는 거지.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그지? 뇌, 창자, 이거 적혈구. 이제 적혈구는 우리 피부에 있는 거니까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이제 식물들이야. 요거 잘 보자. 줄기의 물관세포 봐봐. 이 물관세포가 이 삼투압에 의해서 자, 이 뿌리에 준 물을 이제 위로 줄기로 이제 끌어당기는 일을 하지. 그리고 이파리의 ip살세포, 잎의 표피세포, 요렇게 있어요. 사람 같은 동물은 이제 상피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식물은 이제 표피세포라고 얘기를 하고는 해. 자, 이번에는 생물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는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세포 하나하나의 소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 세포들이 모여져서 무엇이 되고, 그 위에 상위 단계는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져서 이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냥 세포들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자잘한 그 상위 개념들이 좀 중간중간 단계가 있거든. 자, 볼게. 생물의 구성 단계는 이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어떻게 외워야 됩니다.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자, 하나가 바뀌면 하나가 그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게 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은 이제 유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앞에서 동물에서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자,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 배웠지. 동물 상피 조직, 상피세포, 또 그리고 신경세포, 자, 신경조직,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조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근육조직, 그리고 결합조직이 있어. 자, 동물의 상피조직은 이제 표면이지. 몸의 표면 또는 내부 장기에서의 표면, 소화관 쪽으로 나와 있는 소화관 등의 내면을 덮고 있는 조직. 그것을 몸의 내부에도 피부가 분명히 있거든. 배설 쪽이나 아니면 소화기관 쪽을 향해서 있는 그 바깥 부분, 그걸 상피조직이라고 해. 근육조직은 근육이나 내장을 구성하는 조직이고, 우리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신경조직은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모여 이루어진 조직. 자,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조직을 이루는데, 자, 우리가 뭐, 눈으로 받아들이는 자극, 뭐 시신경, 그지? 그, 손으로, 촉각, 촉각신경, 또 뭐, 피부가 아니고, 이제 청각 신호, 또 후각, 미각, 이런 다양한 신호. 이게 신경조직들이 다 다르게 있어. 자, 결합조직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 기관과 기관 사이를 연결하고 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바로 결합조직이야. 자, 동물의 구성단계를 한번 보자. 동물과 식물의 구성단계 좀 달라.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포조직 기관 개체. 세포조직 기관 개체는 같은데, 자, 동물은 기관이 좀 더 복잡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좀 있어, 동물은. 자, 이 개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개체가 우리가 말하는 동물, 뭐, 식물, 하나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개체야. 하나. 이 개체가 영어로 썸이거든, 썸. 누군가를 말할 때 someone이라고 얘기하지, 썸. 자, 이거 한 덩어리, 이게 바로 개체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하나. 그래서 이제 개체가, 자, 여우 2마리가 있으면 개체가 2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세포는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했고, 뭐 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있다.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다. 자, 요거 예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근육조직이나 상피조직 똑같지, 그제? 자, 기관을 잘 봐. 자, 여기 기관이 중요해. 자, 기관의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자. 자,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거야. 위나, 작은 창자, 큰 창자, 뭐 뇌나 이런 것들이지, 그제? 우리의 이제 장기나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기관이라고 얘기해. 자, 이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는데 잘 봐라. 기관대로 이루어진 단계 소화계. 자, 소화계는 뭐가 있노? 입, 그지? 입에서는 이제 저작 단계가 있고, 또 위 식도는 또 그 식도가 소화계에 들어가지, 그지? 그리고 위로 가면은 위로 가고 작은 창자, 큰 창자로 해서 거기는 이제 배설계고, 또 이제 호흡계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다는 거지.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호흡, 순환, 배설계를 이룬다. 자, 그래서 이제 개체가 된다.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물체다. 자, 소화계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오네. 입,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자, 호흡계는 코기관, 기관지, 폐. 자,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게 이제 호흡계제. 순환계는 심장, 혈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이 관여한 게 바로 기관괴야. 이게 바로 동물에는 있는 것이고, 배설계는 콩팥, 방광, 요도. 이걸 이제 배설계라고 얘기한다.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되는데,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라는 거. 식물은 반면에 이제 조직계가 있어. 이게 뭐냐면, 자, 식물은 표피세포가 있지. 우리는 상피세포가 있고 식물은 표피세포가 있거든. 자, 이거 잘 봐. 좀 달라. 우리는 세포질로 구성된 세포망만인데 얘들은 세포벽이 있지, 그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있는, 그지? 보통 이렇게 이제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 이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이 되지. 우리는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 조직이 되고, 자, 식물은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 조직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피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근육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을 이루는 게 동물이라면, 식물은 몇 가지 조직이 이루어진 단계가 바로 조직계야, 조직계. 자, 표피 조직계, 기관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자, 요게 하나하나 좀 중요합니다. 자, 조직계가 있습니다. 우리 식물이 아니니까 좀 와닿지 않거든.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고. 기관은 여러 조직계가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 자, 이게 바로 기관이 우리한테 익숙한 조직이야. 실제로 이파리, 뿌리, 줄기, 이게 바로 기관이지. 자, 근데 기관전에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는 거. 자, 개체는 바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 무공한 한 그루 뭐 이런 거. 자,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리고 아까 기본 조직계 이제 이렇게 나와. 자, 요거 좀 보자. 표피 조직계는 우리 상피세포처럼 이제 피부에 관련되는 거야. 기본 조직계는 합성과 저장, 양분의 합성과 저장에 관련된 거고, 관다발 조직계,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야. 사람으로 치면 이거는 피부지. 기본 조직계는 이제 우리의 장기가 하는 일이야. 밥을 먹고 에너지를 합성하고 이런 것들이야. 이제 우리의 장기가 하는 일들이요. 장기, 위나, 그지? 십이지장이나 이런 것들. 자, 관다발 조직계는 우리의 혈관 같은 것들이 하는 일이지. 혈액, 양분의 이동, 자, 이런 것들. 자, 얘들은 이제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식물의 기관의 종류는 영양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이 있어. 얘들이 생식기관이 있거든. 양분을 합성하거나 저장하는 기관이 뿌리나 줄기와 잎에 있는 엽록체가 하는 일이지, 그제? 생식기관은 아는 것처럼 이제 씨를 만들어 번식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이야. 얘들은 영양기관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지, 그제? 그리고 이제 벌이나 꽃들이 이제 수분, 가수분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주면 얘들 암꽃과 수꽃이 만나서 씨방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제 그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생식기관이 활동을 한다, 생명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